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6월 2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코스피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6월 두 번째 신규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다가오는 한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황 방송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기존 추천주 리뷰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바쁜 직장인이 수시로 HTS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놓고 두 달에서 석 달 동안 15에서 20% 수익을 노리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산업 3월 19일날 추천해드렸고요. 15% 수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최저 수익 15% 확정이다 라고 해서 이번 주에 15% 확정이 됐고, 사실 이번 주에 18%, 19, 9%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트럼프의 파리 협약 탈퇴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떨어져서 그냥 15%의 수익을 확정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 13%, 대웅제약 8% 수익 중이고, 엑스콘 마이너스 4%,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게 벌써 11%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사실 이거 수익을 내려고 산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ETF를 사셔도, 종목에 자신 없으신 분은 ETF를 사셔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추천해 드렸는데 벌써 이게 11%까지 갔네요. 그리고 코스닥이 앞으로 장세가 좋을 거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겠죠, 여러분. ST팜 3% 수익 중이고, IS 동서는 보합입니다. 17년 손익 확정 종목 EM텍 14%, 와이소 1%, 사람인HR 13%, 우리산업 15% 수익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종목에도, 저는 이렇게 종목이 많은데 또 수익이 대부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좌도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계좌에 수익이 안 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식이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라면, 근데도 계속 지금의 여러분의 그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식대로 하신다면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각자 스타일을 바뀌게. 자, 그리고 기존 추천 종목들은 시장에서 외국인 5일 연속 매도 시 모두 일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체크하겠습니다. 5월 3주차 횡보, 5월 4주차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6월 1주차에 이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빠졌다가, 자, 외국인 매도에도 시장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강세장의 한가운데 있는 코스피다.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요, 시장이 잘 안 내려가요,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금요일 빼고는 대부분 팔았어요. 특히 6월 1일, 5월 30일에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다 팔았죠. 근데도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9.9%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갑자기 사니까 27%나 지난주 금요일에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의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다든지, 중국의 지표가 안 좋다든지, 이런 게 시장에 반영이 안 돼요. 왜냐? 워낙 강세장이니까. 초절정 강세장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준에 2400선 돌파를 시도한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 매매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외국인이 지난주에 무엇을 샀나 한번 보시죠. 넷마블,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K2NG, LG유플러스, NH투자증권, KCC.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수주죠. LG전자, 삼성 SDI,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결국 외국인의 매수 패턴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 지금은 막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6월에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상승하는 거 바로 따라가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배당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6월이기 때문에 배당주를 9월에 산다, 가을에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좀 일찍 사도 됩니다. 지금 장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잘 보세요. 이게 또 내수주가 다 배당 성향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통신이나 금융 이런 거. 지난주 코스닥 한번 보시죠. 5월 2주차에 한참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5월 4주에 횡보했고 드디어 6월 1주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거래량은 평이하나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화살표 밑에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죠. 거래량이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저점이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거래량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은 매도한 양과 매수한 양의 합이다. 근데 거래량이 똑같아요. 근데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매수한 양이 많아지고 매도한 양이 줄어졌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가벼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수급 현황 보시면 딱히 뭐가 이렇게 누가 많이 샀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시장은 올랐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가벼워진 겁니다. 되게 탄력적으로 코스닥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가벼워져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에 저희가 이제 포트를 옮기고 있는데 조그만 실험, 무슨 뭐 임상 3상, 뭐 임상 2상도 아닌데 무슨 뭐 기술 개발했다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요. 조그만 호재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강세장입니다. 코스닥은 700원 갈 거라 보고요. 제이노믹스, 제약바이오, 도시재생주에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랑 도시재생은 IS 동서를 하겠죠, 저희가. 그래서 거래량이 평이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코스닥 기관 매매 현황입니다, 여러분. 뭘 샀나 한번 보시죠. 주성 엔지니어링, 비아트론, 심텍,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캄, 원익 IFS, 실리콘웍스, 유진테크, IT 업종입니다. 그리고 케어젠, 셀트리온, 제넥신, 그 다음에 티오, 제약 바이오 업종이죠. 또 가격 메리트가 다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주 주요 이벤트 및 증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아주 좋은 장세입니다. 자, 코스피 상승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5월달 월간 상승률이 6.4%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위가 홍콩이고 3위가 인도, 4위가 한국 코스닥이 여러분 안 오는 것 같지만 3.8%로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주요 지수. 5위가 베트남. 결국 이게 상위권을 보면 이머징 국가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5월 수출입 동향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나랑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걸 아는 게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음식을 만들 때 육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육수가를 내고 음식을 만드는 거랑 그냥 맹물에 만드는 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용 보시죠. 반도체가 63%, 반도체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겠죠. 철강 37%, 석유 30%, 특히 이제 선박 28%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3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이거 한번 봐야겠죠. 선박 만드는 업체들. 석유가 14%, 디스플레이 13%, 컴퓨터 SSD가 8.9%, 일반 기계 4.3%, 자동차가 3.6% 순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서 자동차에서 3.6%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섬유 마이너스 3%, 차부품 마이너스 12%, 가전 마이너스 1%, 무선통신 마이너스 37%. 특히 차부품 관련주가 잘 갈 수 있겠어요? 없겠죠.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지금. OLED, SSD, 화장품이 수출 증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관련된 주가가 좋겠죠. 그리고 더욱 긍정적인 거는 수입도 32개월 만에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뤘다고 합니다. 특히 수입의 내용도 원자재, 자본재를 수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원자재, 자본재 뭐 기계 이런 거죠. 그런 게 많이 들어오면 공장 가동이 늘겠죠. 공장 가동이 늘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증가하고 결국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세다. 더구나 이제 추경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수 시장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7년 1분기 실질 GDP가 1.1%다. 그래서 근데 더구나 더 긍정적인 거는 정부의 경기 부양이 없어도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추경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 추경 변선 시에는 더욱 내수시장 회복에 긍정적이다. 여러분 앞세 수급 현황 보셔도 내수주를 안 살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가격 매트 있는 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뉴스 보면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를 했죠. 그래도 뭐 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도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늦게 대형주 사는 증권사. 이제 증권사에서 또 자기 자본으로 이제 여러분 그 수급 현황 보면 금융 투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랑 또 공매도도 얘네가 쳤거든요. 주가가 이제 2,300 가까이 오니까 막 공매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5월에 집중적으로 샀다고 합니다. 3.6조를. 그래서 뭐 잘 여러분 아시는 종목들 전기 전자업종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보시면 증권사가 2300 지수 올 때 뭐라 그랬어요? 뭐 공매도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 지네가 공매도 쳐놓고 그런 리포트, 공매도는 쳐놓은 상황에서 막 그런 리포트 냈죠. 2300이면 이제 뭐 시장이 뭐 조정이 가능할 거 그런 리포트를 막 냈잖아요. 여러분 뉴스 체크해 보세요. 너무 그런 거 뉴스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주사 우선주 강세. 자, 여러분 이게 경제민주화로 해서 이제 뭐 스튜어드십 코드다 뭐 이런 거 요새 이게 되다 보니까 소액주주가 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나오고 이런다고 한다 보니까 이제 지주사와 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쪽인 거죠. 그래서 연말 배당주는 6월 매수가 이제 유효하다. 이제 배당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일찍 사셔도 됩니다. 올해는 오늘이 아니라 올해는 뭐 가을에 산다? 말년된 얘기인 거죠. 먹을 게 별로 없죠. 그리고 LG양 OLED 장비주가 급등했습니다. 지난주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 생산 설비를 4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그에 관련된 장비주, 비아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OLED는 따라서 또 수입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아까 수입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기계, 그게 반도체 장비도 많이 샀거든요. 디스플레이랑. 그러니까 OLED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전히 빈손이다. 5월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이 슬프게도 마이너스 5.4%랍니다. 10종목의 수익률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주식을 좀 공부를 하시고 정확한 시행을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아니죠. 자, 펀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 펀드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펀드 자금이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10년 전쯤 이제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그 바로 직전까지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어머님들이 펀드에 가입하면 돈을 번다 해서 막 펀드에 막 가입했었죠. 이 펀드에 자금이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 이 주가가 거의 클라이막스에 달았을 때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지금 아직 유출되고 있으니까 시장은 아직 클라이막스로 안 갔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증권 객장, 요새는 증권 객장에 안 가지만 뭐 증권 객장에 뭐 그 주부분들이 뭐 시장 바구니 들고 간다. 그러면 시장의 고점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에 자금이 막 유입될 때는 거의 시장이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 및 증시 전망입니다. 금주의 증시 전망 보시죠. 6월 FMC 회의 전까지 시장은 안정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참 슬프게도 6월과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거란 얘기가 6월은 확정적이고 9월에도 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 선 조정 후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막 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선 조정이 있는 가격 메리트 있는 내수주를 잘 집어서 가시죠. 그래서 저희는 제약 바이오를 사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금주의 주요 이벤트는 금주 추경 예산 국회 상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 상정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제이노믹스 관련주는 더욱더 탄력을 받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ECB 통화정책 영국 조기 총선이 있는데 별로 지금은 뭐 이런 거는 저희한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이제 바이오 제약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 신규 추천주 두 번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자, 종목 코드 128940 한미약품이고요. 의약품 제조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최대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3.4조인데 이거 좀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16년 매출액이 8,8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64억. 작년에 좀 말이 많았죠.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가 1,100만 주입니다. 그 다음에 전분기 거래량이 8만 주, 최근 한 달 거래량이 18만 주. 이제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저평가 메리트 및 하반기 신약 개발 관련 다양한 일단 싸요, 이게 주가가. 제가 보기엔 역대 최저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 여러분 하반기에 이제 모멘텀 될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요 6월 5일 시초가로 사고 목표가는 4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36만원이고요. 보유기간은 하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8일 방송 안내입니다. 적정 주가란 무엇인가 해서 주가 형성의 원리 및 적정 주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캔들 방송을 좀 이제 거래량에 이어서 캔들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 주가가 싼가 비싼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적정 주가를 정확히 맞추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적정 주가랑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시점에 꼭 여러분이 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란 무엇인가 라는 방송을 6월 8일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